안녕하십니까. 빛바른 소리의 백미란 아나운서입니다. 정부가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석 달간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상시기구로 발족해 매년 정기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31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경찰청, 서울시 등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 전수조사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338개 공공기관, 행안부를 중심으로 847개 지방공공기관, 권익위를 중심으로 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453개 기관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조사는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와 작년에 진행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이후 이루어진 모든 신규 채용을 중심으로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 청탁, 부당 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 절차별 취약 요인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권익위, 기재부, 행안부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은 다음 달 2일 출범해 올해부터 매년 정기조사를 주관하게 되고 앞으로 매년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 정기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사경남 박효정입니다. 경남도와 도내시군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재정분권 방안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남도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마련한 이후 이날 발표한 분권 추진 방안은 진일보한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도 관계자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과 관련한 추진 속도가 빠른 것 같다며 특히 주민 주권을 강조한 주민 소환, 주민투표 청구 요건 완화 등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지방자치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재정분권은 아직 원론적인 수준으로 보인다며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려면 예산에 대한 선택권도 있어야 되는데 정작 지자체에서는 쓸 돈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창원시는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특례시라는 별도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를 확대한다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민선 7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특히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수직적 상하관계였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를 협력적 동방자 관계로 전환하는 이번 개정안이 지방분권 시대의 긍정적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상민 기자입니다. 윤재욱 한국당 원내 수석 부대표와 김승희 의원은 이날 오전 당론으로 발의된 이 같은 해임 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3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북한 출신 기자라는 이유로 취재를 불허했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또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취재를 불허했다는 건 역시 아주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개보수 비용으로 100억 원 가까이 국회를 속인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당은 이런 내용을 담아 조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건의안에 조 장관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면서 국가나 국민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 및 후속 조치격인 평양선언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책임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안전 보장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도 위반했다고 논거를 들었습니다. 한편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으며 제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시사경남 박상민입니다.
한국 경제의 9월 생산과 소비가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산업 생산은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위축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소비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지수는 106.6으로 전월보다 1.3%포인트 내려 2013년 3월 마이너스 2%일의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소비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는 9월 108.8로 전월보다 2.2% 내려 작년 12월 2.6% 하락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특히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에도 승용차 판매는 12.4% 줄어 2017년 1월 이래 20개월 새 최대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10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기다리며 구매를 미루는 경우가 있어서 가전제품 판매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달보다 0.3포인트 하락하였는데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전달보다 0.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행지수 연속 하락 기간은 세월호 참사와 중동호흡기 증후군 영향이 있던 2015년 11월에서 2016년 4월 이후 가장 길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해외 직구로 유통되는 화장품에서 살균 보존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 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 졸리논이 검출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직구로 구입한 스프레이, 미스트 등 화장품 14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CMIT는 1개 제품에서 4.6mg, MIT는 3개 제품에서 최소 1.7mg에서 최대 53mg 검출됐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도 알려진 CMIT에 노출되면 심각한 피부 발진, 피부 알레르기, 안구 부식과 체중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MIT는 노출 시 피부 자극, 피부 부식성 증상을 각각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선 2015년 7월부터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은 CMIT, MIT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에 CMIT와 MIT가 검출된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차단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온라인몰 사업자들이 포함된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협의해 해외 직구 관련 사업자들에게 CMIT, MIT 국내 기준을 공지함으로써 차단 효과가 확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로 화장품을 살 땐 제품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판매 페이지에 표시가 없으면 해외 직구 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어느덧 11월의 첫날입니다. 공기는 더 차가워졌고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져 갑니다.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습도 조절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올가을 들어 최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먼저 진주는 영하 0.3도, 거창은 영하 2.1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11월 중순 기온으로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진주 18도, 거창은 16도로 평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구름 한 점 없이 맑겠고 공기 상태도 아주 깨끗합니다. 아침에만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북서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네, 다행히 때이른 추위는 내일 오후부터 풀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립바른 소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